사람은 대부분 시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심은 금방 스쳐 지나가거나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기심을 드러내면 사회에서 안 좋은 이미지가 심어질 뿐더러 사람들과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기심이 친구들 사이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데 우리는 친구들의 배신이나 비난을 겪을 경우 그 뒤에 숨어있는 시기심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럼 이런 친구들은 미리 파악해서 최대한 멀리하는 게 좋겠죠? 그렇다면 시기심 많은 사람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시기심 많은 사람은 첫 만남부터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이가 가까워질수록 내가 가진 좋은 점에 대해 열등감을 느끼고 결국 시기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눈을 잘 봐야 합니다. 시기심을 느끼게 되면 1에서 2초 동안 뚫어질 듯이 쳐다보게 되는데 그 뒤에 어색한 미소를 짓습니다. 세 번째는 칭찬 같지 않은 칭찬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끝낸 프로젝트를 사람들이 칭찬하니 이걸 시기해서 돈 많이 벌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내가 그 프로젝트를 추진한 이유가 돈 때문이라는 듯이 말하는 겁니다. 정말로 칭찬하는 사람들은 노력이나 달성한 일 자체를 칭찬합니다. 네 번째는 험담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험담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험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기심 많은 사람들을 어쩔 수 없이 마주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기심 때문에 공격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고의 방법은 감정을 제어하고 그들이 원하는 부정적인 반응을 내비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황이 그들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번엔 반대로 여러분이 시기심을 느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이 시기하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상대의 성공이나 아이디어만 보면 멋질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 그 속엔 성공을 위해 많은 노력과 고난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함께 한다는 건 공감이고 이게 익숙하지 않다면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습해서 타인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만든다면 내가 어떤 경험을 할 때도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커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기심 대상을 롤모델로 삼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시기심은 내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됩니다. 한마디로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고 자극받는 겁니다. 물론 성공하려면 나 자신을 믿고 끈기 있게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목적대 의미가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방향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인생의 목표를 찾는 게 좋습니다. 이런 목표는 초조함과 스트레스를 생산적인 감정으로 바꾸고 스트레스 해소과 우울증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생의 목표는 어떻게 찾으며 찾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특정한 주제, 놀이, 활동 등 거기에 사로잡혔던 순간을 찾아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즐거운지, 몰입했는지를 찾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잘 생각나지 않는다면 여러 활동을 해보면서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목표를 찾았다면 목표를 위한 기술을 연마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고 지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통들은 나중에 힘과 체력, 긍정적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요소이자 더 발전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목표를 세부적인 여러 목표들로 나눠야 합니다. 목표가 너무 크면 가는데 너무 멀다고 느껴져서 금방 지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목표를 도달하기 위한 작은 목표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작은 목표는 간단하고 짧은 기간 내에 달성할 수 있는 목표들로 구성하기 좋습니다. 그래야 성취감과 뿌듯함도 맛볼 수 있습니다. 목표에 다가서려면 많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실패나 좌절을 맛볼 수도 있고 많은 쾌락의 유혹도 뿌리쳐야 합니다. 이런 요소들을 상쇄시키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내하고 두 번째는 방해받지 않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돈이나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나 사람들의 인정은 목표에 다가갈수록 자연히 따라온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콘서트나 집회 같은 곳에 가본 적 있나요? 그런 곳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흥분과 분노 혹은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건 소수의 사람만 있을 때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인데 저자는 이걸 사회의 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사회의 힘에 이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음악과 춤은 사회의 힘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즉, 집단의 영향력은 누구에게나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리더고 좋은 집단을 만들고 싶다면 이런 사회의 힘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좋은 집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공동의 목적 의식을 주입해서 더 높은 목적을 향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돈을 벌거나 성공하는 것은 목표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되어야지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훌륭한 보좌진 팀을 꾸리는 것입니다. 리더는 전체 목표에 집중해야 하고 리더가 가진 정신적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어서 혼자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보와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흐르게 해야 합니다. 무언가 결정되었다면 팀원들에게 왜, 어떻게 그런 결정이 나왔는지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팀은 목적을 좀 더 분명하게 인식하고 목적 의식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아주 어릴 때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이나 스타일을 스펀지처럼 흡수합니다. 그리고 언어와 가치관, 사고방식 등 사람들 사이에서 활동하는 법도 배우면서 세대의 문화가 스며들게 됩니다. 10대가 되면 같은 또래 애들과 어울리며 유대감을 형성하고 성공, 멋의 기준 등 가치관에서도 공통된 이상향을 갖고 자신만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20에서 30대에는 어느 정도 권력을 가진 자리에 위치하게 되는데 나이 많은 세대와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40대에 접어들면 권력과 지위를 위해 치고 올라오는 젊은 세대와 부딪히게 되는데 아래 세대는 위 세대를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위 세대는 아래 세대를 미성숙하고 세련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태어난 시대에 따라 가치관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만약 우리가 1920년대에 태어났다면 우리는 지금의 가치관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지녔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꼰대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대적 시각이 형성되는 시기가 젊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첫 번째로 본인 세대를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내 가치관과 생각은 내 안에서 생겨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은 어린 시절의 영향으로 형성된 것입니다. 종종 이 세대, 아래 세대가 우리를 비판하면 방어적으로 바뀌는데 우리는 우리 세대의 단점을 미덕으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세대를 평가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시대 정신을 넘어 더 넓은 무언가로 확장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러려면 지배적인 20에서 30대 세대와 중년 세대들의 관계를 잘 살펴보고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야 할 점은 우리 세대가 다른 세대보다 우월하다는 것은 착각이라는 점입니다. 이 점을 알고 있다면 정신적 장벽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며 융통성 있고 창의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시대의 산물이 아니라 나만의 가치관과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은 굉장히 많은 내용들과 사례들을 담고 있습니다. 짧게 요약하다 보니 생략된 내용이 많아 영상만으로는 이 책을 완벽히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